숨겨왔던 이거 제 아니에요? 눈빛을 계속 피하시는 거죠? 아니 눈에 버터가는 것 같아요. 어휴, 너무 인위적인데요. 무인적인가? 저희 사실 잘 모르는 사이라서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사이에 지금 누워서 이렇게 마주하게 됐네요. 이럴 뚜뚜뚜 때는 원래 숨겨왔던 어떤 날 이거 제 아니에요? 눈빛을 계속 피하시는 거죠? 아니 눈에 버터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느끼하단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제발 그만해. 아 근데 이거 이불이 아주 촉감이 되게 좋아요. 새 거라서 그런가 봐요. 이불 어떤 거 쓰세요? 저요? 엄마가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누워 있으니까 솔솔 잠도 오고 진짜 퇴근하는 느낌이에요. 보통 집에 가면 기타도 좀 치고. 기타도 치시고 그쵸. 기타로 오토바이. 하죠. 아시네. 저도 그 세대라. 저도 집에 가면 요즘에 좀 피아노를 어.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새 어떤 거 치세요? 그 유튜브 윤쌤이라고 윤쌤 유튜브 보면서 네. 땅땅땅 따라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원자력을 박사를 또 원자력 쪽으로 하셨나요? 제가 이거는 친구들한테 몇 번 얘기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원래는 기계공학과였거든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이제 이거 제가 취업 학원에 다닌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4학년 때 원자력 공학 개론 한번 들어봤어요. 네. 재미로 제 순정이란 재미로 들어봤는데 원자력 공학 개론을 재미로 들을 정도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한 축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를 바꾸고 원자력으로 왔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여기서 학부 수준으로는 도저히 끝나지 않겠다. 그렇죠. 원자력이 아무래도 학부생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든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 해결료 처리 쪽을 좀 더 연구하고 싶어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갔었는데요. 근데 또 파이로 프로세싱이 요것도 녹인 염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해결료를 햇빛활성산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융 원자로의 연구 주제 변경도 굉장히 좀 용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아, 박사님은 원자력공학과 공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왜 원자력 연구원으로 오셨나요? 돈 때문이죠? 혹시 실장님께서 어떤 연구하시는지 잠시 좀 말씀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는 저도 소듐 냉각 고성능 SFR. 네, 4세대 원자로 연구를 이제 했었고요. 주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SFR이라는 새로운 4세대 원자로 연구 실험 위주를 많이 하면서 연구소에 입소하게 됐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정책연구부에 있거든요. 네네. 정책연구부는 국가 원자력 정책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뭐 동향이나 정책 변화, 국외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원자력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연구부서예요. 최근에 그 뉴스 보셨나요? 정전 사태. 아, 네, 스페인 정전 사태가 지난 4월 달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정전 났다고 뉴스 정말요? 나왔더라고요. 네. 유럽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정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혀지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력망에 불안정성을 발생했을 요인이 있었다라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휴대폰은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전 휴대폰보다는 컴퓨터 위주로 좀 하거든요. 음. 그래서 모바일 게임도 컴퓨터로 하고. 컴퓨터는 주로 게임을 아니 잠시만요. 이게 요즘에는 또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AI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GPT 혹시 사용해 보셨죠? 저 유료 구독하고 있어요. 저도 유료 구독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어떤 그 조사 기관에 따르면 GPT 사용량이 지금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유명합니다. 그렇겠네요. GPT가 또 GPT로 검색할 때 소요되는 전력 소모량이 일반 구글로 일반적인 검색했을 때 소모량의 약 10배 이상이 사용된다고 해요. 검색량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가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고성능 GPU 칩 그리고 뭐 CPU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최근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메가와트급 이상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2024년도에 약 1,100개 정도 급인데 100메가와트가 1,100개요. 네, 이전 5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을 굴리려면은 전력 생산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수의 데이터 센터와 AI 학습을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원자력도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SMR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어요. 안 그래도 얘기 듣다가 하이퍼 센터? 그게 이제 100메가와트급이라는 거 듣고서 SMR 한 기랑 연계해 놓으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많은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원자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SMR 기업을 설립했어요. 테라파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회사인데요. 빌 게이츠가 급증하는 전력 수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실제로 착공식도 가졌었습니다. SMR에 대해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SMR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MR이라고 하는 거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로요. 300메가와트 이하의 이제 소형 원전을 뜻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선두로 해서 스마트라고 하는 이제 SMR 세계 최초 SMR을 이제 설계 인증을 받기도 했었고요. SMR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소형 네네. 그리고 모듈형 원자로인데요. 소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많이 있겠죠? 소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한 대에 다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형,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 찍어내듯이 설계, 생산, 최적화가 되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연구원뿐만 아니라 요새는 현대건설이나 삼성중공업, HD 조선해양 등 다양한 사기업에서도 요게 될 것 같구나 하고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도 하지만 특히나 원자로에 있어서는 누구도 개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자로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저는 MSR 위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MSR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금을 녹인 걸로 핵분열을 하는 그런 원자로 형태예요. 4세대 원자로라고 이제 새로운 신형 원자로의 한 일종인데 그러한 것들의 재료 그리고 해결도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융용 원자로는 왜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용융형 원자로가 고온에서 운전할 수 있다 보니까 열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상용 원전과는 다르게 해결료가 소금에 녹아있는 형태다 보니까 사고 시에 염이 이제 녹아내리더라도 혹은 이제 노심 내에 있던 염이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요새 원전에 요구하는 트렌드가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SR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을 하면서 뭔가 내가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면 좋겠다 하는 요건. 아마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특히 원자로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안전하고 저렴하고 정말로 평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자. 국가산업뿐만 아니라 진짜 세계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른 거. 네,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어요. 제가 원자력을 선택했던 이유가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은 바꾸고 싶어요. 원자력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실 거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원자력이라는 분야도 자동차나 반도체나 똑같은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 중 하나이고요.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도 좀 위험하다, 좀 기피 대상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원자력이 발전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정말 글로벌 넘버원, 글로벌 탑으로 일어설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누워서 어색하고 눈빛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자취방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는 형 집 놀러 네, 맞아요. 친구 집 놀러 와서 좀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분야 연구하시는 분이랑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네, 오늘 너무 편안한 촬영, 너무 편안한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우리는 이제 자, 퇴근하고 자죠, 여기서 그냥.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곧 레드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